아이들에게 글을 쓰자고 하면은 첫 반응이 한숨을 쉬고 몇 줄 써요? 안 쓰면 안 돼요? 쓸 게 없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아 너무 공감돼요. 몇 네. 줄 써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요.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글 쓰는 거 싫어. 맞아요. 글씨 쓰는 거조차도 그쵸, 싫어하고 연필 드는 거조차도 싫어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이상학 선생님이라고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반가운 얼굴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이름은 이상학이고요. 유튜브 채널 해피 이선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로 보고 소통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뵙고 싶었거든요, 선생님을. 그래서 또 이제 좋은 기회로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오늘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초등 글쓰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하셨는데요. 글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선생님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에게 글을 쓰자고 하면은 첫 반응이 한숨을 쉬고 몇 줄 써요? 안 쓰면 안 돼요? 쓸 게 없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아 너무 공감돼요. 몇 네, 줄 써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뭐 이번은 10줄 써야 돼, 뭐 5줄 써야 돼 그렇게 꼭 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아이들이 자유롭게 쓰면 좋은데 글 쓰는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니까. 근데 요즘 초등 교과는 글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모든 과목들이 국어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중요한 글쓰기를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학교에서 교사인 선생님이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물론 글쓰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기는 맞아요. 한데 이제 더 심해지는 것 같기는 그쵸. 해요. 예.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글 쓰는 거 싫어. 맞아요. 예. 글씨 쓰는 거조차도 그쵸, 싫어하고 그쵸. 연필 드는 거조차도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하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사가 봤을 때는 글을 잘 쓰는 아이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조차 글 쓰는 거를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물론 저도 그랬지만 큰 식당 가고 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2살, 3살인데 영상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이나 유튜브 영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화려하고 자극적이니까 그것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을 쓴다는 거는 또 책을 읽는다는 거는 본인이 생각해서 그걸 표출해야 되는데 너무 다른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고 글쓰기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글쓰기 근육도 필요한데 그런 게 형성이 안 되고 너무 자극적인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글을 쓰자거나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부모님들이 계속 이 상태로 우리 아이들을 그냥 방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두면은 저는 나중에는 더 커다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애들이 스마트폰이 이제 물론 편리함을 많이 가져왔지만은 너무 글쓰기 생각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방금 글쓰기 이제 근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근육이라는 것이 계속 뭔가 훈련을 하고 그쵸. 습관처럼 해야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예,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는 그쵸.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네.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네. 하버드 대학교의 뭐 낸시 서머스 교수라는 분도 20년 동안 글쓰기 교육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글을 쓴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도 글을 잘 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최대한 조금이라도 글을 자주 쓰면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분 외에 우리나라에서 뭐 유명한 뭐 작가나 선생님이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자주 써야 된다. 가능하면 매일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주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실 텐데 학부모님들도 본인이 예전에 쓴 일기를 읽어보면 부끄럽고 막 창피하고 또 본인 눈에 보이잖아요. 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잘못된 게. 그건 그만큼 예전보다 지금이 조금 발전했다는 거고 아마 지금 아이들이 글을 쓰고 한 달 후에 보면 또 그게 본인이 잘못된 부분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꾸준하게 좀 어릴 때부터 글 쓰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아이들 손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요즘에 다 초등학교 뭐 유치원 또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주는 추세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잘못되고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루에 한 줄 아까도 뭐 매일 쓰는 거 이게 어른도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쉽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매일 쓰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게 다이어트하고 비슷하죠. 저도 지금 살이 좀 쪄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하려면은 운동해야 되고 식사 조절해야 되고 그걸 다 알거든요. 네. 글을 잘 쓰려면 글을 매일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 실천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작년에 아이들하고 같이 글 쓰는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3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2줄 쓰기인데 네.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은 아침 활동으로 무조건 2줄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은 어제 있었던 일을 쓰고 네. 나머지 한 줄은 거기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한 느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 쓰건 못 쓰건 무조건 저는 3월 2일부터 2줄 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가는 게 보이고 3월, 4월 달엔 그렇게 두 줄 쓰기를 했고 선생님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분량을 정해주는 거 좋진 않잖아요. 왜냐면 더 많이 쓰고 싶은 아이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5월부터는 두 줄 이상 쓰기로 확대를 해서 본인이 있었던 일을 한 줄 이상 쓰고 거기에 대한 생각의 느낌을 한 줄 이상 썼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실제로 글쓰기 실력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고 11월 달에 저희 반 아이가 쓴 두 줄 이상 쓰기가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오늘 아침에 엄마가 어김없이 아침밥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엄마가 밥을 너무 많이 퍼주셨다. 하지만 나는 밥을 한 개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해 주셨는데 남길 수는 없었다.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계속 잘 먹어서 예쁘네 라고 말해 주셔서 더 힘이 난 상태로 학교에 왔다. 잘 쓴 아이들은 제가 그 아이의 동의를 얻어서 소개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 3일 후에 다른 아이가 쓴 건데요. 11월 12일입니다. 어제 엄마께서 크림 파스타를 해주셨다. 나는 파스타를 싫어했지만 다 먹었다. 왜냐하면 늦은 저녁에 엄마가 힘들게 만들어 주셨는데 안 먹기가 좀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 먹고 속으로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제가 칭찬을 해주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막 효도 비슷하게 이제 맞아. 글들이 두 줄 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확실히 글이 느는구나 생각했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아이들 글쓰기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 게 일기 한 편, 행복한 책 읽기 2권. 일기는 분량 정해주는 거 좋진 않지만 전 4학년이었으니까 네. 10줄 이상 일기를 쓰게 했고요. 아, 두 줄이랑 또 다르게 네, 이제. 일기. 예. 그건 주간 과제였었습니다. 아, 일주일에 한 그다음에 번씩이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어. 그다음에 행복한 책 읽기라고 이건 독서록인데 네. 책을 읽은 날짜, 책 제목, 책의 줄거리 3줄 이상, 책을 읽고 나서 나의 생각에는 느낌 3줄 이상. 이건 이제 주간 과제로 제가 아이들한테 내준 거고요. 세 번째는 2주일에 한 번씩 창의 글쓰기 또는 논리적 글쓰기를 했어요. 제가 고민을 해서 문제를 만든 다음에 아이들한테 A4 용지에 국어 시간에 나눠주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쓴 거였죠. 독서록이나 일기, 주간 과제는 아이들이 딱 집에서 여유 있게 쓰는 건데 좀 제한된 시간에 분량을 쓸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좀 창의적인 문제를 제시하면 아이들이 거기다 그걸 바꾸서 글을 2주에 한 번씩은 썼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을 썼더니 확실히 3월이나 4월보다는 아이들이 12월 달쯤에는 훨씬 이제 글 쓰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많이 발전한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 진짜 많이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 줄 쓰기를 하고 하고 또 주간 주간에 과제 일주일에 내주고 한 번 일기, 두 번은 독서록, 예. 거기다가 또 2주에 2주에 한 번은 번씩 창의력 창의 글쓰기, 논리 예, 글쓰기. 맞아요. 글쓰기 근육을 길러주시는 일을 이제 1년 동안 하셨더니 예. 정말 학생들이 실제로요. 달라졌더라. 그래서 아 이제 이게 글쓰기가 습관을 근육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예. 하시고 이제 또 책을 쓰시게 예, 예, 된 예. 거군요. 아 그러면은 방금 이제 글쓰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쓰는 것을 강조를 예. 하셨어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또 조금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칭찬입니다. 음, 그러니까 글을 썼으면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 글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근데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글을 썼는데 부모님의 첫 반응이 네. 너 이게 뭐야? 너 맞춤법 왜 이렇게 틀렸어? 너 띄어쓰기 못하니? 글씨체 엉망이잖아.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는 글쓰기가 싫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변에서 글을 잘 쓴다. 또 상도 받고 하니까 아, 글 쓰는 게 어렵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는 제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저는 글 쓰는 게 어렵진 않아요. 글 쓰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게 어렵지 않게 느끼고 아이들한테 글을 쓰라고 하면 싫어요, 어려워요, 쓸 게 없어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 네. 전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반응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칭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네. 글을 쓰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말부터 해보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본인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글로 써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말로 해보라고 하면 그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만약에 이걸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일단 말부터 본인이 해보도록 하고 본인이 말한 것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나 낱말들을 쓰게 하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글을 쓸 때는 본인이 써놓은 낱말들을 연결해서 글로 쓰면 되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퇴고하는 습관을 아이들에게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뭘 하면은 확인하지 않아요. 이거는 글쓰기뿐만 아니고 뭐 그림 그리기, 시험 단원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빨리 막 스피드를 강조하다 보니까 글을 썼으면 다 썼어요. 다 한 사람 뭐 해요?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꼭 2번 확인하라고 그래서 글도
본인 뒷페이지에다가 1차 확인, 2차 확인이라는 것을 꼭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쓴 글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보면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뭐 맞춤법이 됐든 띄어쓰기가 됐든 갑자기 뭐 얘기가 안 되거나 그럼 그거를 퇴고하면서 본인이 꼭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충분히 하실 수 예, 있을 예. 것 같아요. 저 1차 확인, 2차 확인 요것만 사실 맞아요. 해놔도 네. 그렇죠. 다시 봐라 요것만 예. 해도 예. 이제 팁들을 이제 살짝 방출해 주셨는데 이제 1부에서는 지금 글쓰기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근데 이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까 일기쓰기 그리고 독서록 창의글쓰기 이런 것들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분명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선생님께서 지도하셨던 것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더 자세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